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어제 400명대로 내려갔는데 오늘은 0시 기준으로 다시 500명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어제 시작됐죠. 이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여당과 달리 야당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사면 언급은 없었습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공급으로 이 주택 문제, 주거 문제 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도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핵 증강 선언에는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돕겠다고 화답했는데 야당은 반성 없는 동문서답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여야 간 주요 쟁점 관련해서 잠시 뒤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사회 경제 이슈에 대한 여야 초선 의원들 장경태 의원과 허은하 의원의 토론도 이어집니다. 지수 3천 시대 맞이한 주식시장이 어제 널뛰기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 변동 폭이 170포인트를 오갔죠. 거래 대금도 빚낸 돈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P2 금액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주식시장의 과열을 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경제통이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최양호 고문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파 물러나지만요. 또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서해안 쪽은 지금 눈 내리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포용과 상생 강조했지만 사면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관련해서 또 논란이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예,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상생 협력 강조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부터 하신 말씀하고 실제로 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만은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데 그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지금 현재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신년사로 자화자찬적인 성격이 많이 든 그런 알맹이 없는 신년사였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 전반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 지지도가 35% 밑으로 내려가려 하고 있고 또 부정평가는 60%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지금 국정 잘못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인데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안이한 대북 인식이 문제인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핵무력을 무려 36회나 언급하고 또 이 핵무력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핵잠수함 개발이라든지 또 극초음속 무기 개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직접 쓸 수 있는 전술핵 말하자면 단거리 경량 핵으로서 통일을 이루겠다고까지 했는데 그 말은 핵무기로서 남한을 무력 제압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말씀이 없이 평화만 강조한 것도 잘못이고요. 또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검찰 권력을 향하는 수사를 무력한 이것을 반성이나 사과 없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만 이야기했고요. 정말 이 부동산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부동산 폭등시킨 이 잘못에 대해서 그냥 송구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백신 뒷봉 대응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과나 설명 없이
그냥 우리 경제가 잘 회복될 것이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말씀과 행동 사이에 이게 신뢰가 따라야 국민들이 믿음을 주는데 그런 것이 많이 벌어진 상황이다. 네. 이런 신년사를 꼭 했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신년사였다고 봅니다. 예, 주인님께서는 이전에도 대통령이 뭐 사과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주거 문제 사과는 처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예. 사과라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사과하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앞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예. 저희들은 늘 이 주택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 대책이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다가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공급 늘리는 정책은 사실 효과가 보려면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예. 왜냐하면 택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짓고 하는데 걸리기 때문에 예.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인데 너무 늦게 공급 확대 대책을 말씀하신 것도 정말 만시지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혹시 사면 관련해서 얘기 나올 것인가, 이게 사실 지켜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예.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리 이 사면을 언급한다는 것은 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직까지 그 점은 네.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조심스럽다는 점은 인정하고요. 예. 다만 이제 지난번 신년 인사회에서 예.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용어를 포용이라고 바꾸었어요. 예. 그러니까 통합이 사면을 의미하는 걸로 비치니까 아마 통합으로 후퇴한 것 포용으로 네. 후퇴한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은 1월 1일 첫날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낙연 대표께서 총리도 지내셨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신다는 신중한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청와대나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반성을 해야 되느니 분리 사면하느니 이렇게 해서 사면은 사실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말하자면 이 법치주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옛날 왕정시대 왕의 은사적인 그런 권한이거든요. 예. 오로지 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할 문제이고 이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오히려 사면 문제를 섣부르게 꺼내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사면 문제를 국론 분열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예. 결단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그럼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죠? 네.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예. 사면이 되든 되지 않든 어떤 방식으로든 네. 대통령께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것은 또 두 전직 대통령이 80, 70의 고령일 뿐만 아니라 수감 기간도 4년 가까이 되고 예. 또 특히 지금 동부구치소의 경우는 코로나 감염으로 1200명 넘게 감염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하면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주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기본적인 입장 표명은 나오겠고 그래도 기대하시는 바는 사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분리 사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 정말 정략적인 것이죠. 예.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분리 사면이라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예. 사법부 판결 형량이 더 낮은 분을 빼고 사면한다는 것은 정말 정략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치 보복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예. 이명박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수사 관계로 불행한 일이 생겼으니까 그 안갚음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분리 사면이 아니고 그 두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만약 사면한다면 이게 사실 민주당 쪽에 또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유리한 상황으로도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되십니까? 만약에 두 네네. 전직 대통령의 선거전 사면이 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 않고 네.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다만 이 두 번에 대해서 전격적인 사면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예. 그것은 아마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어제부터 지급 시작됐는데 4차 지원금 어떻게 또 할 것이냐 지금 논쟁이 뜨거운데요. 좀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론 정하셨죠? 아니 저희들 당론 아직 정한 바는 없는데요. 예, 예. 이게 지금 나라 돈을 3차례 4차례 국민들에게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예. 우선 어떤 돈으로 갈라주고 어떻게 갚을 것인지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이 지금 이 정권은 그냥 갈라주는 데만 재미를 붙인 것인지 이 빚이 얼마나 늘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예. 그다음에 이 빚을 내서 주는 돈이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자세한 검토나 국민과의 보고가 없이 그냥 자꾸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금 지급을 바로 시작해서 예. 구정 전까지 다 지급을 하겠다는 것인데 네네. 이 지급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언급하는 것은 4월 선거에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 2, 3차 지급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 것인지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특별히 필요한 분에게 중점적으로 주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시기상조이고 속이 보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6개 경제단체를 직접 만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이제 보완 입법을 요청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얘기 나오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예. 다만 형사처벌법이란 것이 헌법의 원칙에도 맞아야 하고 그 과잉처벌도 금지돼야 될 뿐만 아니라 소위 형사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 책임을 지울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제한된 법들이 그런 것을 무시하는 법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여튼 사고 나면 제일 높은 사람을 무조건 징역 보낼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 이런 법이거든요.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우선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하고 예. 그다음에 사전 예방 절차가 가장 중점적으로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은 소홀히 한 채 무작정 하여튼 사고만 나면 징역 보낼 테니까 알아서 해 이런 아주 조금 정제되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까지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정리를 해왔는데 예.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대로 통과되면 정말 이 앞뒤가 맞지 않고 예. 위헌적인 법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법을 많이 바로잡았습니다. 바로잡았지만은 저희들 뜻대로 하지는 못한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그다음에 원래 이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또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많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 당이 그 기업이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경선 룰을 지금 정해 놨는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그 외부 인사는 예비 경선은 건너뛰고 본인 경선부터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이것도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그 경선 룰을 모두 네네. 촘촘하게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 중요한 것부터 정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네. 일단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야권이 분열돼서
민주당에 어부지리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당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가 필요한지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가급적 많은 사람이 경선에 참여해서 단일화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예. 이제 마냥 경선 절차를 늦출 수는 없으니까 경선 절차는 시작하되 당 밖에 있는 분이 단일화를 위해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그 문을 여는 그런 조항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게 기본적으로 또 안철수 대표 영입을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인을 예. 뭐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당 밖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을 고려한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이에 이 두 분이 안 대표에게 합당을 제안한 것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 격노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떤 상황입니까? 합당이다 아니다 이 문제는 예. 사실은 전 당원들의 뜻이 전제되고 난 다음에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예. 바로 합당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책임 있는 자리 선거 관리해야 될 자리에서 합당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네. 조금 많이 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예전의 선거사를 돌아보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합당 논의 이런 걸 하다가 정작 여당에 대한 비판의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예.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 적도 있어서 예. 큰 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절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든 단일화는 해야 하는데 단일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당대당 통합도 있고 그다음에 통합은 하지 않은 채 연대해서 치르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 끝난 이후에 통합하는 방식도 여러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짧은 기간에 신중하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릴 일이지 복잡하게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한다든지 이것이 지지부진해지게 되면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연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좀 1부 마치기 전에요. 방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터뷰 중에 주 대표가 언급한 대통령 지지율 관련된 조사. 이거는요,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해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1부 시작합니다. 코스피, 어제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추고 3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3,000대지만요. 근데 장 초반에 3,260선까지 뚫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급등에 오는 3월로 끝나는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지만요. 금융위원회에서 3월 15일 예정대로 이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예. 지금 지난 6일 장중 3,000선을 처음 돌파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3,000선에서 어제는 특히 널뛰기 장세까지 보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장이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어제 개장과 함께 3,200선을 넘어갔죠. 예. 네. 예. 네, 저는 이 상황을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어떤 가열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최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네. 예전처럼 누구의 말을 듣고 또 묻지마 투자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요즘에는 동학개미들도 스스로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연구해서 지능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시중 유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예. 이걸 이제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미국의 바이든 정부만 해도
그 4년간 4,400조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 미국 정책 영향은 물론 또 확장 재정을 추구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역시 유동성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흐름이 그 부동산이 아닌 자본 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금처럼 근거 없는 과열을 정책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뭐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이렇게만 바라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주식 투자하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실력을 갖추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투자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애국 투자자라고까지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미래 투자자, 애국 투자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애국 투자, 미래 투자자다 말씀하신 거는 뭐 그럼 우리나라 경제에 결국은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 주식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동학 개미 군단이 이제 애국 투자자라고 볼 수 있죠. 네. 원래 이게 뭐 당연히 이제 뭐 주식을 하는 분들은 이걸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원래 근원적으로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기업에 대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코스피 3,000선을 넘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뭐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어떤 아주 열성적인 이런 참여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요인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른바 그 코로나 이후의 성장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 또 뭐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차 배터리, 뭐 이런 성장주들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를 선도할 종목들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정부에서도 그 K뉴딜을 비롯해서 여당의 정책 지원이 또 약속된 종목들이에요. 한국판 뉴딜뿐만 아니라 또 미국을 포함한 그 선진국들이 빠르게 이 산업 패러다임을 바꿈에 따라서 그 우리 정부 차원의 대규모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세계적 추세 또 국내의 어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주식 시장에 그 유동성이 몰리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공매도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 지난해 3월 16일부터 국내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금지 그 6개월씩 이제 2차례 했는데 이제는 금융위원회가 어제 오후에 밝혔죠. 이제 끝내겠다. 공매도 다시 뭐 재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 공매도 금지 기한 다시 연장한다 이런 의견 아니셨습니까? 지금 이제 3월 15일로 재개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그 증시를 이끄는 동학개미들의 불안감이 있어요. 이걸 해소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또 이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오랜 시간 그 박스권에 머물러 있던 코스피가 아시다시피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1년 동안에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이런 이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에 충분한 설득과 소통이 부족하다. 결국은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완 제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까지는 얻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최고의 메시지로 일정 기간 필요하다면 연장해서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는 뭐 금지하는 거를 이제는 해제하겠다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 완전히 뭐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0%?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렴하겠다라는 여지는 남겨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기능 최소화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꼭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3월 15일에 재개가 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거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반발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공매도라는 게 원래 또 순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원래 주식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매도라는 거는 그걸 거꾸로 해서 그러니까 시점을 이제 어차피 비싸게 팔 거를 미리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겨 나중에 이제 그 주식을 다시 사는 그런 방식인 건데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투자 방식이 고점에 올라가 있을 때 이 주식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지나치게 과열됐을 때 좀 가라앉히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시장 과열 방지와 유동성 공급이라는 어떤 공매도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공매도와 같은 리스크 해치 수단이 없는 시장은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국내 금융사들도 공매도가 없으면 다양한 파생 금융 상품이나 전략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하락해서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만 우리 주식 시장의 65%가 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불신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제도 자체를 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불신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의미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1월 안으로는 뭔가 결론을 좀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이제 뭐 금지하는 거를 뭐 이제 끝내고 해제할지 말지도 되도록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신 부분을 완전히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비할 시간을 또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거 공매도 완전히 폐지된다 이런 운동까지 전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것도 있어요. 공매도 폐지하는 이 부분은 이것도 물론 이제 왜 이런 운동을 하는지는 이해 갑니다만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제 공매도 폐지하자라는 어떤 한투연 그런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한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의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순기능은 최대하고 또 역기능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또 이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나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자 의원께서는 또 삼성전자 임원 출신 아니십니까? 이게 삼성전자 저 주식 주가를 보고 사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요새. 저는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어요. 6만 원, 7만 원 올라 지금 9만 원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동학개미들의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급락하고 있던 주식시장을 지켜낸 것이 동학개미인데 특히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자본시장에도 정말 애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고요.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IT 기술, 반도체 또 바이오 헬스 이런 부분들이 K뉴들에 투자하는 미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그 성장주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동학개미의 투자가 집중된 종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동학개미들이 그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또 정치도 이들이 과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또 해외 자본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줄 의무가 정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나서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양 의원님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그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께서 그 회복, 도약, 포용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를 각각 자신감, 경제 확대 재정으로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고요. 그 자신감은 코로나 극복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진 신년사였고 또 K 방역은 우리나라 그 경제 그리고 인구 규모 국가에서 가장 성공한 방역 시스템 또 여기에다가 다음 달부터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이루어지면
코로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한 국가로 자리매김해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신년사였고요. 결국은 그 성공한 경제 대통령으로 마무리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셔서 이제 경청을 비롯해서 재계에서도 뭐 의지에 공감한다면서 환영 의사를 드러냈는데 경제라는 단어만 29번을 언급하셨습니다. 국민 다음으로 33번 다음으로 이제 많이 언급하셨는데 결국은 경제 대통령으로 성공하는 길이 또 재집권의 길이기도 하고 또 특히 또 포용은 그 확대 재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확대 재정을 펼쳐서 이런 분배 개선 효과를 진작하고 특히 이제 일자리 재정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용 안전망, 사회 안전망 이런 노력도 하시겠다고 표명하셨습니다. 양 의원님 오늘 말씀 좀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